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투쟁 강령으로 내세운 투두가 결성된 때로부터 98돌기의 연륜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가 마련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시며 전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사상 실현적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창당 이념은 근로하는 인민과 이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고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강력한 혁명의 전위대를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숭고한 이념 그리고 건당유업의 개척세대가 지녔던 단결의 정신과 자주의 정신 또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봉우정신을 경의하는 차홍필 동지께서는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오셨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신 경의하는 차홍필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이 투쟁 강령과 이 성격을 고수하고 이 고유의 본태와 기풍을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을 중차대한 가업으로 틀어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온 나라의 혁명 전통 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중요 당 회의들에서 당 창건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한 핵심 골간들을 키워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2016년 12월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 높은 연단에서도 당 일꾼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 초락을 깊이 체득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다심한 어머니가 될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민 혼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면서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창당理念, 창당 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었습니다. 2022년 10월 몸소 우리 학교의 용도의 초짝을 새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시대의 5대 당건설 방향을 밝혀주시면서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사업 기품과 품모에서 완전히 일신된 그런 새형의 당일권, 인민의 충복도를 키워내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이 바라는 당 일꾼은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는 일꾼, 정치 실무적 자질과 실천 능력이 높은 실력가용의 일꾼,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 철학을 체질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잘존하는 일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올해만도 4차례나 우리 학교를 찾으시고 학생들을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준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당理念과 정신에 충실한 새시대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해서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당 건설 사상의 중핵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조선노동당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위대하게 전환시키는 긍지 높은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의 붉은 길을 더 높이 축혀들고 이 땅 위에 기호의 창당 세대가 그려보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철석의 의지에 또 받들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수도뿐 아니라 전국적 판도에서 농촌의 세계적 후진성을 타파하며 현대적인 농촌 산립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지방경제를 완전히 새롭고 선진적인 토대 위에서 재건하기 위한 거창한 10년 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 창건 79돌수를 맞으며 노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를 격정 속에 받아 안으면서 우리 일꾼들은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본능적 기질로 삶의 본영으로 간직하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히었습니다. 창당의 표대가 위대하고 그 계승이 위대하면 당의 오제와 오늘 내일이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세교하는 우리 인민은 지금 당 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감으로써 계승성과 정통성이 순결하고 철저한 우리 당의 불후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더욱 힘있게 과시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구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옥촉같이 다지자. 우리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원수들을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족의 의지가 온 나라에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소년 학생들 속에 1950년대 조국소 정신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과 상봉 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전쟁 승리로 조국 조직 동원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렴의 방송 연수를 높이 받들고 1950년 8월 15일까지만 해도 전체 민청원의 77.8%인 84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이 종선에 탄원해서 경감히 싸웠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제15보병사단 45연대 2대대 6중대 중기강 총수였던 조근실 영웅도 있습니다. 조근실 영웅은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중기를 민청호 중기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 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민청호 무기장치 운동이 힘있게 벌여져 1952년 8월부터 1953년 7월까지만 해도 민청호 무기 및 전투기술 기재가 3,467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적외방 전쟁 시기 영웅이 모두 600여 명이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446명이 다 우리 청년 영웅들입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청소년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청춘의 삶과 행복,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전하의 민청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체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전쟁 노병 주재현 동지를 만났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했던 전쟁 노병 주재현 동지는 인민군 용사들이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돼서 단 15분 만에 351고지를 점령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고지를 끝까지 사수한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죽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민군에는 그저 입대 첫날부터 명령에 대한 무조건 줘서 무조건 보고 그렇게 모른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경계하는 총미소 동지만 계시면 무서운 게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 그래서 이거만 정신만 가지면 아무리 벼벨 저항이 펴져도 승이 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전쟁 노병 주재현 동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소년 학생들은 전승세대가 지녔던 조국소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1950년대 영웅 전사들처럼 조국을 위하여 한 목숨 소송없이 내대는 불굴의 종이 투사들로 준비해갈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소금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소금 공업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서 온천 타일 공장을 훌륭히 개건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염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건설 용량 편성과 자재 보장, 설비 현대화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개건된 온천 타일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 내각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용식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타일 공장과 제염소들의 일꾼, 정호본들이 참가했습니다. 서금공업국 국장 신동호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윤술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전원회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 중상화의 동업을 높이 올려나감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형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의 지방발전정책 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요리안고 여러 단위들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우량 품종의 기름 작물을 육종하고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기름나무 육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가을철 조건에 맞게 밑 비료주기와 병해충구제, 각종 나무 캐기와 저장 및 보관, 또한 정자 보관과 겨울나이 대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길명철 부소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저직 배양의 방법으로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민고로쇠 나무 등 우량한 기름나무 모두를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지역별로 알맞는 품종을 확정하고 풍토 순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온천군 수유나무림 사업소에서는 우량 품종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수유나무에 유기질 비료를 역효시키는 것으로 굳히고 열매 수확을 해왔는데 올해는 유기질 비료와 함께 대풍이로를 비롯한 용량지와 여러 가지 천연활성제를 요르르에 한 번씩 분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올해의 10여 정도의 수유나무림을 더 조성해서 생산성을 높인 사업소에서는 나무들의 생육 상태에 따르는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가 16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체계로 진행됐습니다. 국토환경보호, 농업, 산업미술, 과학교육 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 과학자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국토건설 총계획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주제의 녹화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국토건설 총계획의 중요성과 우위를 깊이 새기고 높은 당정책적 안목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본세로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일떠세우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16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체육상 김일국 동지, 관계부문, 체육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 출전한 김금용 선수는 다양한 튀어놓기와 안전한 방어, 예리한 공격으로 맞다드는 강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했으며 혼성 복식 경기에서 리종식, 김금용 선수들은 은메달을, 함유성, 변성경 선수들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번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는 2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2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과 체육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명수들과의 대전에서 시정일관, 침착성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높은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찬양을 받은 김금용 선수의 경기 활동과 우리 선수들이 지닌 정신력과 육체기술적 능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평했습니다. 철없는 막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 금용이가 세계의 하늘가에 공학기를 휘날리는
우리 저국에 당한 딸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금용이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제도가 정말 고맙고 감독 동지들, 스승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경기 성과를 두고 이렇게 모두나 축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다음 경기들에서 우리의 공학기를 더 높이 날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의 북부 지역에서 군사적 공격을 확대하면서 파괴와 살육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13일에만도 이스라엘 땅크들이 주민 지역에 포사격을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돼서 9일 동안에 사망한 팔레스티나인 수는 약 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자지대 공보사무소는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의 살림집들과临시 거처지들의 공격을 가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가자지대를 완전히 떠나게 하자는 데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우가 13일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기지를 무인기로 타격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군 병사 4명이 죽고 5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히즈볼라우는 이스라엘군의 지상 침공 후에도 미사일과 무인기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여러 지역에서 14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수백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7천여 명이 소개됐으며 총 피해자 수는 13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바다동물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겁둥어들이 입모양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겁둥어는 입을 벌리는 모양이 1200여 가지나 되며 그 모양에 따라서 주변의 다른 겁둥어들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겁둥어가 무리지어 있을 때 발생하는데 그중 30%의 겁둥어들은 의태 현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다른 동물들도 시각적 신호, 특히 입을 벌린 모양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확증되는 경우 앞으로 동물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양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개별화 양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이 양어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기계학습 체계의 도움으로 물고기 관리를 과학화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특수한 수감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물고기의 성장 정도에 대한 자료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화돼서 양어장의 자료기지에 종합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감부를 통해서 물고기들의 병 상태를 확정하여 제때에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어 기술은 물고기들의 병 걸림률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널리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강물이나 하천물, 호수물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물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친수성 초류과막을 개발했습니다. 이 류과막은 구멍 크기가 1 내지 300나노미터인 친수성 중공소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수성 초류과막은
오염물질이 류과막의 표면에 부착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물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도 중화 효율이 높은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수성 초류과막에 의한 음료수 종화를 시험해 본 결과 세균과 비루수 제거율이 거의 100%에 달했으며 한 개 류과통의 물 생산량은 시간당 1000 내지 5000 立方메터, 음료수 중화 효율은 95%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물 류과막이 광범위 도입되는 경우 깨끗한 물이 부족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이 들어와 현재까지 비 내린 상태를 지난해와 대비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역별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서해안과 중부 이남 내륙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적게, 동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지난해보다 9mm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기상 조건을 보면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오후와 밤에 증산, 령면, 철산을 비롯한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모레는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되므로 현재 샘바람주의 경보가 발표된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거두어들인 나달에 대한 비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도시경영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3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남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북부적 지역에서 50 내지 80mm이고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입니다. 좋은 경보입니다. 19일과 20일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5도 낮아지는 좋은 현상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기온이 심하게 낮아지는 데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에서는 김장용 남새를 비롯한 농작물들이 좋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라곤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전에 흐려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10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중급경보, 조선 동해 해상에서 주의경보, 모레는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선 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풍으로 바뀌면서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4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가까운 바다에선 북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 바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4m 정도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조선 소해안에서 연중 최대 만조가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간속지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